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월 21일이고요. 지금은 일요일입니다. 자, 한국은 7월 22일 월요일 일어나시면 아침이겠네요. 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마다 분석 동영상 테슬라 들고 오는데요. 자, 이번 주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일단은 이번 주에 조금 힘들었죠. 조금 떨어졌습니다. 6.52% 정도 밀린 그런 상황이고요. 한 265불까지 갔다가,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테슬라만 그런 건 아니죠. 자, 일주일치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자, 엔비디아,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자, 그동안 조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콜옵션이 좀 정리되면서 이제, 순환매가 좀 있었죠. 그래서 가치주로 잠깐 이동을 했었는데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장주들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테슬라가 일단은 271불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잘 수렴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약간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40불대에서 좀 수렴이 되고 있다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트럼프 소식도 있었고 전 세계 이제 전산망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좀 생기면서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건 15일 이동 평균선이죠. 자, 여기까지만 눌린 상황이죠. 그러다가 뭐 조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15일 이동 평균선은 좀 유지를 해줬습니다. 한 238불, 7불 선은 지켜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RSI도 굉장히 과열되어 있었죠. 85 정도까지 올라갔다 58까지 많이 과열이 되었습니다. 일봉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거래량도 조금 줄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좀 줄었죠. 금요일날은 거래량이 없던 상태에서 떨어져서 사실은 이 주가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까지 1억 주 이상 거래가 잘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테슬라 물량을 위불 쪽에서 보시면은 239불에서 270불 사이 굉장히 물량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까지는 보겠다. 자, 이러면서 잘 들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220불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샀던 160불대에서 190불대 사이에 굉장히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발표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좀 낮게 나와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래서 213억 달러가 나왔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정도 빠졌었죠. 자동차 매출도 114억 달러밖에 안 나오면서 13% 하락하면서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었고요. 그때는 이제 4월 달이었죠.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은 또 늘었습니다. 16억 달러로 7% 늘었었고, 서비스 쪽 FSD나 중고차 서비스 이런 것들 해서 슈퍼차저도 마찬가지죠. 23억 달러 나오면서 25%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어떤 변동이 있을까 지금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자동차하고 에너지 쪽 서비스 쪽 다 매출이 잘 늘었을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 인도 발표가 나오면서 44만 3,956대를 차량을 인도를 했습니다. 생산은 41만 대밖에 안 했죠. 그래서 생산 비용은 적었는데 비해서 그 전에 있던 딜리버리 이제 인벤토리죠. 재고량 같은 게 다 소진이 되면서 44만 3,956이 나오면서 당연히 매출이 더 올라갔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매출이 이제 차량 인도가 38만 6,810대였는데 이번에는 44만 3,956대로 한 14% 정도 늘어났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매출이 여기에서 174억 달러에서 14% 정도 더 늘어났을 거다. 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더 좋은 소식은 요거였죠. 9.4기가와트 아워나 에너지가 판매가 됐다. 자, 그러면서 요거도 이제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16억 달러 매출보다는 뭐 2배 가까이는 아니겠지만 뭐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났을 거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의 에너지 쪽은 이제 솔라시티하고
뭐 4680 배터리도 있겠지만은 이제 파워월 같은 거 다 포함한 거죠. 예. 그래서 자 일단은 예 요거가 인제 조금 많이 늘어났을 거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 지난번에 주당 순이익이 45센트가 나왔죠. 그다음에 매출이 213억 달러가 나왔는데 기관들은 이번에 인제 지난번 58센트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62센트 정도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 자체도 247억 달러로 자 늘어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 이상 당연히 더 늘어난다. 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의 20%까지 자 주당 순이익은 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일단은 이제 요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뭐 제가 이제 전문가들만큼 잘 예, 계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92센트 정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변수가 굉장히 많죠. 일단은 자동차 매출은 197억 달러로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쪽 매출이 이제 2배로 잡아놓긴 했는데 이거 좀 많이 잡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솔라시티랑 파워월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적어지면서 이거보다는 낮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서비스 쪽 매출 25억 달러 정도 잡아놨고요. 그래서 매출이 266억 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기간도 247억 달러 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일단 비용 자체가 208억 달러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동차 쪽이 161억 달러, 에너지 24억 달러, 서비스가 22억 달러 이제 생각해서 한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208억 달러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력 쪽에서 비용이 더 감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로스 프라핏 쪽이 58억 달러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 수익이죠. 오퍼레이팅 인컴이 31억 달러, 순수익이 32억 달러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 비용 문제죠. 그래서 비용을 얼마나 줄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쪽 매출이 얼마가 나올지, 요게 예상에 이제 조금 높게 잡아놓긴 했는데, 요게 좀 낮게 나오면 요거보다는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은 예상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튼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은요, 당연히 적정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7월 3일 2불 44에 비해서 지금 2불 47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정말 1불 가까이 매출이 나온 다음에 1년 안에 주당 순이익이 다시 올라가서 4불대 가까이 회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도 다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점차 이제 내년 중순까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이제 어닝콜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어떤 얘기를 이제 해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실적이 잘 나온 이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식 중에 130만 주를 대표한 사람들이 3,900명이나 투표를 했는데 자 지금 로보택시 이벤트가 8월 8일이 아니라 지금 조금 10월 달로 연기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옥토버로 연기가 됐는데 과연 언제일 것 같냐? 자, 요런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10월 31일 뭐 이렇게 딱 잡아놓는다든가 그렇게 명확하게 날짜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hen to expect the first robotaxi ride인데 그 로보택시 라이드 자체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될 거냐? 이벤트랑 상관없이 로보택시 라이드는 또 언제 될 거냐? 이게 이제 100만 주 정도 대표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자 개인적으로 또 거기에다가 일반 테슬라 오너들이죠. 이분들이 로보택시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로보택시는 언제부터 운영이 될 거냐. 자,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불확실해지면서 주가가 조금, 눌린 경향도 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기가 멕시코 소식이 한동안 안 들렸었는데 요거 언제 지어져서 언제 이제 저가형 모델이 나오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가 되면은 7,500달러 크레딧이 없어질 수도 있죠. 의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형 모델 25,000불짜리 차가 나오면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4680 배터리 이제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요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테슬라 에너지 자체가 기가와트 쪽에 지금 2배 이상 지금 매출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처럼 계속해서 잘 매출을 올릴 수 있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티머스 질문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언제 살 수 있겠냐, 뭐 내년도에 1000대 2000대 나오냐, 자 이런 대답도 또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70만 5천주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물어봤고, 그 다음에 현재 로드스타 언제 나올 거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밴 나올 거냐,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것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슬라가 AI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렇게 되려면 테슬라가 FSD를 딴 쪽에 라이선스를 주면서 갖다 팔아야겠죠. 네, 그래서 자 요게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요게 뷰익이 될 수도 있겠다, 스텔란티스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포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처음으로 누가 라이선스를 받게 될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5년간 지금 가장 중요한 세컨 비기스트 프라이어티가 뭐냐, 마스터 플랜이 뭐냐, 이런 대답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요즘 들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 과연 트럼프나 벤스 부통령 될 사람이 테슬라와 전기차를 지지를 해줄 것 같냐? 그래서 네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대화를 했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냐, 이런 대답에 대한 대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이제 미러키에서 공화당 후보로 공식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EV 맨데이트, 자 바이든 정부의 EV 맨데이트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우리 상관없다, 우리 보조금 안 받아도 경쟁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멕시코 공장에서 저가형 모델도 나오고, 네, 그러면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트럼프 지지 후보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좀 어떤 좋은 얘기를 또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중요한 질문, 슈퍼차저 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그 슈퍼차저 잘 설치를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잘 나오면 확실히 자 실적 뭐 다들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대답이 좀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공유택시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한 번 더 또 테슬라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번 더 폭발하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기관들 목표 주가 다 올려놨죠. 지금 다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밀리더라도 이렇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모건 스탠리 310불 보고 있죠. 바클레이즈 225불로 올렸고, 켄터 피츠제럴드 230불 보고 있고요. 바이드도 280불로 자 그대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CTS 274불까지 올려놨죠. UBS도 197불까지는 올렸습니다. 자, 미주도 230불이고요. 웨드부시 300불, 골드만삭스도 248불로 올려놨죠. 그래서 일단은 뭐 200불 위에 뭐 최소 한 230불 이상은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1분기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도 2분기에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는 좀 높은 선에서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억 2,600만 주 정도 샀고요. 268만 주 정도 갖다 팔았는데 확실히 산 기간 2분기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불 때 많이 샀기 때문에 지지선이 조금 더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자 금요일날 IT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좀 있었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랑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전산망이 중지가 됐었는데, 기가 베를린이랑 많은 공장들도 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아예 자 시스템에서 지워버렸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아무튼 웬만한 악재들이 거의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정치적인 문제랑 이런 것들이 자 이제 화요일날 실적이 잘 나오면서 한 번 더 점프해 주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고 축복받으시고요. 여러분과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고요.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자 월요일날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